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발전기의 속도 조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기 속도 조정률은 제가 기술사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 제가 공부할 때 도대체 이 속도 조정률이 뭐냐, 뭐 몇 번을 읽고 다시 되새김을 해봐도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시간도 지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하다 보니 조금씩 좀 그런 뭐 이해폭이 좀 넓어지는 거라고 넓어지고 있다고 저도 조금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면요. 발전기 속도 조정률과 그리고 조속기 프리운전 이렇게 좀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발전기의 속도 조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X축은 Pg, 여기 발전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Y축은 주파수, F 또는 뭐 각속도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분당 속도, 그러니까 RPM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별로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왼쪽 오른쪽 나타내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속도 조정률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 방법이다. 그리고 이 특성 자체가 조속기 프리운전에 대한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속도 조정률이라는 거를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터빈이 있고요.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뭐 입력이라고 하면 뭐 원동기 입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긴 하지만 뭐 이 원동기 입력이 결국엔 물의 위치 에너지 또는 뭐 어떤 증기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고온고압에 뭐 증기가 들어가든지 또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들어가든지 해서 우리가 터빈이 회전이 되고 그 회전에 의한 그러니까 회전력에 의해서 발전기가 이제 P를 발전을 하는 거죠. 이제 유효 전력을 발전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계좌가 있으니 실제로는 계좌도 같이 있어야 되지만 엑사이터가 있고 AVR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또 Q를 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온 거죠. 뭐 여기에 물론은 주파수 감지를 해서 결국에는 가바나 쪽 밸브로 피드백을 다시 주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인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 속도 조정률에서는 피드백 되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고려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여기 좀 쳐보면 그 즉 어떤 얘기냐면 이 원동기 입력이 이쪽에 원동기 입력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어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만 받겠다. 나는 일정하다. 물의 위치 에너지 늘 일정하다. 증기 에너지 늘 일정하게 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정하다면 일정한 상태에서 부하가 일정이면 부하가 이거 좀 다시 써볼까요? 부하가 일정이면 일정인 상태에서 각속도 어때요? 일정이죠. 아주 완벽한 평형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 부하가 증가한다면 부하가 증가한다면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감소되죠. 부하가 감소되면 각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운전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악셀 밟고 있는 건 일정이 우리가 악셀 밟고 있는 거는 일정하게 밟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정하게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운전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뭐 아주 무거운 물체가 그냥 들러붙었어요. 그냥 뚝 떨어져 갖고 그러면 어때요? 악셀이 일정한 상태라면 그냥 안착을 한 상태에서도 여기 악셀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되고
그러면 악셀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갑자기 빠져버려요. 그럼 어때요? 속도가 증가.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그러니까 이 원동기 입력, 즉 물의 위치 에너지, 증기 에너지가 일정할 때 부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감소. 부하가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발전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력이 증가하지만 이 어떤 회전력으로부터 거꾸로 이 반대급부의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오히려 부하가 감소해서 에너지가 남으면 속도가 증가됨으로써 남은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있는 발전기의 속도 조정률이라고요. 이 속도 조정률을 이해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원동기 입력 일정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여기는 우리는 여기 속도와 그러니까 각속도와 P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일정하지 않고 이거에다 제어를 자꾸 준다면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제어준다는 얘기는 터빈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변동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요.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정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일정하지 않고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뭐예요? 제어 요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어 요소가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 각속도를 피드백하고 있다가 우리가 AFC라는 걸 통하죠. 그러니까 이 센싱을 통하죠. 센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가바나 밸브 쪽으로. 물론 실제로는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쪽만 본다면 가바나 쪽으로 이 시그널을 보내줘서 밸브의 개폐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밸브 개폐 조정하기 위한 전 단계가 가바나인 거고요. 물론 가바나 밸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가바나 쪽에서 조정하고 그 전에는 이제 센싱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속도 센싱을 받아서 피드백을 주고 가바나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이 들어가면 이거는 AFC입니다. 근데 여기선 뭐예요? 이걸 하지 않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 원동기 입력 일정인 상황에서 오메가 P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속도 조정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다. 뭐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속도 조정률을 뭐 또 표현을 할 때 임의의 출력으로 운전 중인 터빈 발전기에서 조속기 아무런 조정을 가지 않았다는 게 여기 AFC라는 얘기고 그냥 조속기 프리운전이라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발전기 출력과 회전 속도와의 비율이 우리가 속도 조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뭐 결국에 이거는 말은 좀 길게 느린 거고요. 결국에는 입력 일정인 조건에서 잘못했네요. 입력 일정인 조건에서 원동기 입력 일정인 조건에서 유효전력과 각속도와의 관계가 결국엔 뭐예요? 속도 조정률이다. 그러면 입력 일정인 조건에서 이 속도와 각속도에 대한 관계인데 이 관계 자체는 이 조속기에서 이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어권은 인간이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그 기울기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갈 거냐, 조금 더 완만하게 가져갈 거냐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냥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있다죠. 이런 부분이 이제 속도 조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정률을 이해할 때는 원동기 입력 일정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얘기는 외부의 어떤 제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전기의 출력과 각속도에 대한 어떤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속도 조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지워보고요. 결국에는
그 속도 조정률을 나타낼 때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게요. 우리가 이 속도 조정률을 쓸 때 이렇게만 쓰면 이렇게 곱하기 여기 이렇게만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속도 조정률의 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PM분의 델타 P이고요. FM분의 델타 F 곱하기 100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변화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사실 따지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그 속도 조정률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 좀 어떤 그 약간의 용이성, 편의성을 위해서 플러스 값으로 좀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좀 그 이제 수식으로 좀 나타내 보면 옆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요 식대로 좀 나타내 보면 델타 F는 요 식에서 PN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 변경 전, 전이라고 쓸까요? 여기 후. 어디가 전이죠? 얘가 전, 얘가 후. 이렇게 쓰죠. 그러면 결국에는 후 마이너스 전. 여기도 FN분의 후 마이너스 전. 이렇게 물론 곱하기 100은 있고요. 이걸 쓰면 PN분의 어떻게 후니까 P2 마이너스 P1이 되고요. 위에는 FN분의 어떻게 돼요? 전이 어떻게 돼요? 전이 F1 여기가 F1 빼기 후 빼기 전이죠. F2 빼기 F1 이렇게 좀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쓸 때는 지금 후 빼기 전이니까 F2 맞죠? 여기 맞죠? 그러니까 후 빼기 전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문자를 좀 맞춰주려고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후 빼기 전 이렇게 같은 형태로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P2하고 P1은 P2가 더 크죠. 근데 F2하고 F1은 F1이 더 크죠. 지금 요 그래프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여기 100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요 값 자체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요 값 자체는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속도 조정률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플러스로 그냥 그 취급을 해서 우리가 뭐 3%의 속도 조정률이니 4% 속도 조정률이니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4% 속도 조정률이라고 해서 P와 F에 대한 관계가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가 앞에 생략되어 있다. 우리가 저희 그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속도 조정률에 대한 얘기예요. 속도 조정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식을 좀 나타낸 거고요. 수식을 좀 나타냈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지워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델타는 P분의 델타 F, F분의 델타 F라고 쓰면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고요. PN분의 여기 P는 PN, F는 FN입니다. 델타 P, FN분의 델타 F 곱하기 100이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 식처럼 이렇게 좀 이걸 앞뒤 바꿔서 써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분모, 분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쓸 때 이걸 이렇게 직접 다 쓰라고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덜 헷갈립니다. 헷갈리지도 않고요. 이게 정확하게 좀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으로 뭐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본질에 좀 근거해서 쓰신다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고 여기서 델타 F와 델타 P의 부호는 서로 반대다. 왜냐하면 반비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반대다. 그래서 본래는 마이너스지만 우리는 이거를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식을 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는 PN으로 좀 PN 자체를 아예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지 않았지만 PN을 이렇게 좀 하나씩 표현을 해놓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통과학 책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PN이 여기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n 델타 n도 n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중간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끝에 와도 되지만 그 PN 정격 그 용량을 기준해서 크고 작고를 하나씩 나타내도 되니까 그렇게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근데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PN분의 P1-P2 FN분의 F2-F1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전후 여기도 전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아예 그냥 바꿔서 써놨죠. 이거 실제로는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써준 거고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플러스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쓴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 결국에는 변동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동분.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우리 속도 조정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속기 프리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도 조정률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입력이 일정하다. 입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는다. 그럼 제어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이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조속기 프리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특성만 갖고 발전기 운전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계통 측면에서 조금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서의 운전일 때, 그러니까 부하 변동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냥 이런 조속기 프리운전 상태, 즉 속도 조정률에 그대로 그 반응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살짝 움직인다. 물론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AFC 뭐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아주 살짝 변할 때, 부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주파수 변동이 크지 않을 때, 이 특성에 의거해서 주파수와 이 출력이 상호 간에 조정이 된다.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조정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해될 것은 뭐다? 입력 일정이다. 입력 일정일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여기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 속도 조정률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통 특성 정수도 뭐 실제 공부하시면서 더 할 텐데 우리가 계통 특성 정수 할 때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속도 조정률의 반비례랑 똑같다. 이렇게 지금 가끔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뭐죠? 비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와 델타는 반비례한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다가 아니에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이런 표시를 통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 조정률은 PN분의 델타 P, FN분의 델타 F로 나타내는 거고,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가 뭐죠? 이거는 안 헷갈리면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오로지 델타 P, 델타 F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통 특성 영수 또는 뭐 발전 특성 영수 또는 부하 특성 영수 나타낼 때 델타 F분의 델타 P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 조정률과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비례한다. 무한대가 아니죠. 비례한다.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이 계통 특성 정수와 계통 특성 정수와 그리고 여기 있는 속도 조정률 관계는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전기 속도 조정률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